논란의 중심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걸어왔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김어준 어떤 사람입니까? 여권의 뭐 빅스피커죠. 그래서 뭐 이분 보니까 이제 뭐 홍익대 공대 졸업하고 난 뒤에 포철에 입사해서 해외 영업부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뭐 깝깝해가지고 8개월 만에 박차고 나와가지고 무슨 사업 좀 하다가 이제 98년이죠. 1998년에 이제 딴지일보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사죠.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창립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 라디오 딴지 라디오 운영해가지고 당시에 뭐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쯤에는 좀 이게 주춤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2011년인가요? 팟캐스트에서 뭐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했던 걸 아는데 그 진행하면서 이제 사실상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고 2016년에 그 TBS에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하다가 2022년인가 하차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이름 거의 비슷하게 해서 김어준 뉴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원체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권에서는 이제 뭐 여권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이 이제 충정로에 있다고 해서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거 불릴 정도로 뭐 그 영향력이 크고 그 아까 구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구독자 수가 좀 빠졌다고 해도 지금 막 228만 명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아침에 하는 그 생방송 동시 시청자 수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한 25만 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전파력이 기본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아침마다 이제 그쪽 김씨 유튜브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뭐 줄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김씨가 아침에 하는 이야기가 아침 지령이라고 그러는 게 아침에 하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게 그날 여당의 어떤 대응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비슷한 성향의 그 유튜브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 방향성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핵심 지지층을 움직여가지고 당론으로까지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 아침 지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분의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약간 지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난 대선 전날이죠. 전날에 이 김어준 씨 방송 거의 1시간 정도 출연해가지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으니까 네. 보통 보면 뭐 그 전날에는 이제 이른바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는 게 보통 그 상례였는데 그걸 깨고 이제 출연할 정도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 지난 이제 당 대표 당선 때도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향이 큰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주의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김어준 씨의 출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진해 출생이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상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학을 다니다 졸업해서 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매체 창립을 했다고 하셨는데 김어준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 규정을 이렇게 하게 된 그 시기가 97년 DJ가 이제 뽑혔던 대선이었던 것 같고 그때 본인이 전한 일화 중에 하나가 보면은 외할아버지 생신 때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본인이 경상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IMF 책임과 역사적 당위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DJ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친척들이 전마가 미친나라고 이렇게 성토를 했다라는 일화를 전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김어준 씨는 지금 여권의 큰 스피커로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 왔는데 그전에는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일부 실수라든가 실언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김어준의 말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큰 책임에는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 이게 좀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많이 어긋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합당 그것도 그렇고 벌써 좀 그냥 핫하게 들어가면 어제 오늘 상간에 나온 그 장인수 기자가 겸용호에 나와서 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 공소 취소를 검찰하고 거래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던 거 이게 지금 겸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확인이 됐는지 이제 이 보도에도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살짝 제쳐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또 이런 것 말고도 뭐 강박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객관 강박. 객관 네. 강박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자 이러는데 계속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약간 개찌를 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수 사건, 장인수 씨 이제 보도를 보면 제가 장인수 씨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제 취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자는 다 누구나 특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더라 저희도 정치부 오래 했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취재원이 밝히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대신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하니까 쓰지 그 감당 안 되는 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그런 실수들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장윤수 기자만 해도 기자 생활 꽤 오래 한 중견 기자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사실상 거의 뭐 대통령이 정말 이 짓을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아마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정도 보도를 했으려면 본인이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근데 크로스 체크를 했고 이 정도면 이제 자기가 취재원 소스가 누군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못해도 밝혀야 되는데 좀 그런 이러저런 게,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다 정도네. 그거가 없어요. 네. 일단 없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장들한테 막 했던데 저도 제가 그거는 뭐 검사장들한테 검사장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을 맞춘 사람들도 아닐 거고 전혀 아니죠. 네. 정권하고 오히려 적대적일 거예요 검찰은. 그런데 거기다 먹잇감을 던져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사람을 거기서 특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특정하는 사람 뭐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내 대통령 이거 대통령 뜻이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떠올랐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봉욱 민정수석, 네. 김민석 총리 이 세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봉욱 수석이 검찰하고 가깝지만 대통령하고 거리가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무하죠. 네. 그러면 둘로 특정이 되는데 정성호 장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누구가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건데 저는 그건 좀 더 말이 안 사실은 되는 것 그럴 일이 같아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정도 하면 감당할 정도가 되려면 이거를 충분히 취재를 하고 아니면 충분히 취재를 했으면 이거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한테 이거 맞아? 제차 3차 내가 이거 보도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보도를 하려고 맞아요. 맞는데 상대방이 마지막에 발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뭐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 하나에 의존해서 쓰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치권인데 네. 본인이 그럼 적어도 그걸 말해준 취재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너 보도해라 이런 정도의 동의는 얻어야 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하고 이렇게 이거 읽어보니까 저 같은 오래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구조겠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윤수 기자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가타부타 뭐라고 막 비판을 하기보단 보도로서의 어떤 그 완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게 김어준 씨가 과연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몰랐다 그랬어요. 네, 사전에. 그건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기자는 패를 먼저 안 깐다 이러는데 제가 이 세계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웃기던데.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이게 자신의 채널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겸공이라는 거는 온 국민이 보는 채널이고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려면 먼저 김어준 씨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양해 없이 나간다는 거는 김어준 씨가 무책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제가 부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책임 정도는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감당해야 되니까 거기서 세운 거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엔 장인수 기자가 그걸 미리 얘기 안 하고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인수 기자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어느 채널에서 이거 전에라도 내가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뭐 내 귀에 도통장치가 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몰랐을 리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김어준 씨 태도를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놓고서 어제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취재가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발을 빼는 것 같이 하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잘 안다. 이거 역공장이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발을 또 빼는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본인이 장작을 다시 떼더라고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도 33년 후에 발견해졌다. 그래서 그럼 이게 대통령 탄핵하고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보고 그동안의 모든 게 다 그냥 확 묻혀버려요. 이건 진짜 한판 붙자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뉴스공장에 비하면 작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현직 기자들이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연을 할 때는 사전적으로 제작진한테
뭘 얘기하겠다고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내와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취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전적인 상의라는 것은 원래 이 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 시청자들 약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자기 채널에서 뭐 장인수 기자가 깔 수 있겠죠. 뭐 네. 저희 갑자기 단독입니다. 내 맘이니까 내 채널이니까. 근데 이거 국민이 막 동접자가 25만 명이 넘는 채널이고 이렇게 큰 사건을 장인수 기자가 과연 그 김호준 씨 동의를 얻지 않고 발표했다면 장인수 기자가 그 인격 파탄자이거나 아니면 다시는 믿지 못할 사람이니까 벌써 이 씬에서 퇴출이 됐어야 돼요. 그 논리대로 하면. 네. 장인수 기자가 지금까지 어쨌든 자기가 신뢰를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음. 그 정도 말을 안 해주고 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어쨌든 김원준 씨 극구 부인하니까 그 상황을 지켜볼 요량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사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명으로 기사는 나가지만 그 기사를 필터링하고 검증하는 거는 회사의 층층시야로 하는 게 경향신문의 기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어준 씨는 마치 이제 그 화자가 사실은 준비해온 단독을 할 때는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말로 많은 시청자들이 모집돼 있는 상황에서 그 장인수라는 기명으로 이제 사실상 보도성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뒤늦게 이제 발 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김호준 씨랑 그 같이 있던 뭐 주진우 기자인가요? 그 얼굴들이 약간 안 조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으려고는 안 해요. 물론 이제 김호준 씨가 뭐 그거 이게 뭐 혹시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 요새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견제하는 듯한 것도 보이는데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반응들을 보면 조금 전에 축구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발을 빼기 위해서 미리 좀 깔아놓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용욱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 가정의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 쪽에서 지금 뭐 조사를 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까지 엮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관련 없다고 이렇게 발을 빼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르긴 모르겠죠. 장인수 기자한테 모든 걸 덮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 말한 게 사실이면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무슨 뭐 특검도 하자 그런 그러고 이야기 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김우준 씨가 자꾸 발을 빼는 건 자기까지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그 구영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거꾸로 생각 저희 예전에 뭐 경향신문 역사에서 네. 보면 뭐 정권에서 조사를 들어오는 경우가 오. 있고 무슨 근데 기사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러면 사실 그건 언론 탄압하는 거겠지만 그거 가지고 조사를 들어보면 쓴 기자도 잡아가지만 편집인 잡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옛날 60년대 보면 그렇죠. 그 네. 책임을 그걸 진다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가 매체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나는 뭐 이걸 자리만 빌려줄 뿐이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 워터게이트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가뜩이나 이제 지난 이 합당 과정에서 이 김호준 씨가 너무 이렇게 민주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특히 그거는 약간 좀 프레임을 짜가지고 움직이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합당 과정에서 그게 한번 터져 나왔고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던 그 뭐 유튜브 구독자 수 좀 빠지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